저희는 이제 준비할 때 좀 여러분이 좀 나눠서 했는데요. 일단은, 음, 권혁찬, 김사야, 김수율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특별히 내러티브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씨체가 왜 이렇게 됐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 다음에 내러티브 연구란,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 문학 장르로서의 내러티브 연구, 그다음에 전기, 자서전 연구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저희가 1, 2번은 제가 발표하고요. 3, 4번은 김사야 선교사님, 그다음에 5번은 권혁찬 목사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살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적 연구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통계적이고 가설, 검증적 그리고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고 실험이나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여서 조사 유형별로 설문 조사 연구, 뭐 실험 조사 연구, 단일 사례 연구, 욕구 조사, 프로그램 평가 조사 등이 있는데 이거를 양적 연구라 하고요. 질적 연구라는 것은 관계의 의미 해석에서 중점을 두는 방법인데 기납적, 해석적 조사 방법을 강조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해서 심층적 조사와 생생한 경험에 대한 이해, 의미를 도출하는 그런 필요를 요구할 때 많이 쓰여지고요. 조사자와 자신의 그 조사 도구가 되며 작은 규모의 어떤 표본,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자연스러운 상태의 생활 환경이 연구의 그런 어떤 장이 됩니다. 주로 이야기 방식의 기술적인 묘사가 많은데 그 부분 뒤에서 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질적 연구 6가지 접근 방법 중에 6가지는 내러티브, 현상학 연구, 근거 연구, 근거 이론 연구, 그 다음에 문학 기술적 연구, 사례 연구, 최근에는 이제 심리 상담학에서 CQR이라고 해가지고 하부의적 질적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러티브 연구는 요즘 보통 한 5가지, 우리 책에는 5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정도에서 먼저 내러티브 연구가 뭔지를 오늘은 살펴보는 겁니다. 이 내러티브 연구란 뭔지 보면 줄거리 사건을 전달하는 스토리,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내러티브인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연구 참여자의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서 부여해서 이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연구는 이야기를 엮어가는 그 배틀과 같은데 배틀을 짤 때 재료가 들어가지만 배틀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것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 인물 그런 어떤 배경을 들으면서 연구자는 그 참여자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내주는 것이 이 내러티브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그 협의적인 의미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연구 참여자가 한두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삶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내러티브 연구인데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그것을 자료로 모아서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고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들은 질적 연구의 큰 틀이 그 어떤 참여자와 연구자의 그 상호작용에서 시작하는데 이러한 큰 틀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살아온 경험, 말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내러티브 이야기는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개인의 정체성,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드러내는데요.
내러티브 이야기의 특정 장소 혹은 상황 안에서 발생하고 내러티브 이야기는 자료 수집의 면접과 관찰, 문서, 사진, 기타 질적 자료 등 같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집하고 내러티브 이야기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내러티브 이야기는 시간적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정한 기간이나 변이 혹은 중간이 있고 서두와 결과를 포함하는 이야기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내러티브는 장르로서 어떤 문학 장르로서의 특징을 갖는데 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내러티브 연구는 유형론적 연구가 되는데 이 말은 문학 장르로서 연구가 요구되는데 내러티브의 문학 장르로서 연구는 크게 6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가지 장르가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 연구죠. 내러티브 연구는 한두 사람에게서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러티브로서의 문학 장르는 전기입니다. 이 전기는 제3자에 의해서 서술된 개인의 이야기고 그래서 전기는 기술될 때 3인칭 시점에서 기술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전기 연구고 크로스웰은 전기 연구가 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내러티브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서전적 연구인데 자서전의 그 개인의 역사적 이야기인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삶을 1인칭 시점으로 쓰는 것이 이 자서전 연구입니다. 이 자서전 연구는 자신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반영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은 자신을 반영하는 데 주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에서 가장 주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문화 기술제가 있는데 연구자의 자신의 경험의 주관성, 성격, 정서, 자의식,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적이면서 감성적이면서 비판적이면서 성찰적으로 글을 쓰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자문화 기술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문학 장르로서 내러티브가 뭐냐면 생애감 연구입니다. 영어로 하면 라이프 스토리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로 들려주는 건데 민간 전설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한 개인의 생애를 화자, 즉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해석과 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애감 연구인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애를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말하는 나의 주관과 해석이 포함되는 방식이고 연구 참여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애사, 라이프 히스토리라는 건데 이게는 아까 앞서 말했던 이 생애감 연구와 약간 비교가 되는데 한 개인의 삶의 역사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한 개인의 역사적 삶의 이야기를 형식으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애사 장르는 생애감과 다르게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생애사는 연구자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역사적 삶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분석해내는데 이 생애사는 그 문학적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생애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려가고 현장을 관찰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내부자적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삶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에 참여해서 미처 말하지 못한 그의 생애사의 의미와 구조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생애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협의적인 의미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생애사 연구다라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특징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어떤 그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번부터는 우리 김사야 선교사님이. 네네. 원래 3번부터 제가 하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김수열 목사님이 또 해주셔서 저야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러티브 연구 절차.
일반적인 절차에 지침으로써 클랜디님과 코넬리가 채택한 접근을 활용하지만 내러티브 연구 수행 방법은 고정된 접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주제 수집에 해당됩니다. 네. 어, 네. 그리고 4. 내러티브의 연구 절차를 보면 첫 번째, 연구 문제나 질문이 내러티브 연구에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자료의 수집과 기록 방식이 다양함을 고려해야 되고 자료 수집, 분석 및 글쓰기에 이야기 맥락에 대한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재구성 과정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이야기 수집과 말하기의 협력적 접근을 포함하고 일반적 보고 구조를 적절하게 각색하여 기록 형태로 내러티브를 제시합니다. 네. 이후부터는 우리 권혁찬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위에서 다 질적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일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 교재 중심적으로 해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베이스트리트 학교에 있는 중국 이민 학생 에이메이 장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적으로 해놓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에 그걸 적었습니다. 약간 어떤 실제적인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위에서도 설명한 거가 굉장히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인 글을 썼던 것을 중심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짚고 넘어가 주면 목적 진술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요. 목적 진술에는 뭐 경험 이해라든가 생생한 체험들, 또 이야기들, 또 연대기, 그다음에 현현, 뭐 깨달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연구적 질문은 중심 질문으로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A로 중심 질문은 실제적인 주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을 하고요. 그 밑에 하위 질문들로 여러 개를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제에 관한 이야기 전개에 따른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접근 가능하고 독특한 경험 이야기를 가진 한 명의 개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것들을 합니다. 어제 과제를 위해서 논문을 하나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한양대학교 어떤 교육학과 분이 쓰신 논문인데 그분이 내러티브 방법으로 이렇게 필리핀 이주민들에 대한 영어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논문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끊임없이 면담을 엄청 많이 합니다. 계속 만나서 그 사람의 대학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그것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한 개인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존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또 획득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으로 예를 들면 편의적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전형적이고 또 결정적인 사례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와 기록물, 또 개방형 면접들, 또 연구 참여자의 일기, 참여 관찰, 일상적 대화, 전형적으로는 한 개인의 정보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는 노트, 면접, 지침서에 기록하게 되고요. 또 일반적인 이슈는 자료에 대한 접근, 또 이야기와 자료의 진실성에 기반합니다. 정보는 파일 폴더나 디지털 파일로 저장을 해두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연구 자체가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저장해 놓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료 분석과 제시는 내러티브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그들이 말해야 하는 이야기, 또 펼쳐진 사건들의 연대기, 그리고 전환점이나 발현이 되도록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을 위해 문학적 지향, 연대기적 접근도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가 대상자의 삶에서 정기 분석을 시작하고 그의 인생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분석의 좋은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밑그림 작업에서 연구자는 인생의 단계들이나 경험, 을 찾아 나서는데 이는 개인 삶의 연대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참여자로 하여금 이야기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또 피면접자에게
그의 인생을 이론화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자는 내러티브의 요소들과 범주들로부터 더 큰 패턴과 의미들을 조직화합니다. 유사점, 차이점, 변화 또는 일관성과 관련된 의미 형성을 위한 4가지 형태의 패턴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전기는 재구성되며 연구자는 그 인생을 형성해온 요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의 생애 과정, 또한 이러한 생활 경험과 연관된 상이한 이론들, 그 생활의 독특하고 일반적인 특성들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적 추상 개념을 서술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내러티브 분석과 제시 과정 안에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접근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A, B, C, D로 썼으면 A는 자료를 관리하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읽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해서 전체 텍스트를 읽고 여백 노트를 만들어 초기 코드를 형성하고요. 그다음에 기술하고 코드를 주제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결국 객관적인 경험들에 걸쳐 있는 패턴들을 기술합니다. 이야기를 확인하고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발전시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안에 발현된 현상을 배치하고 맥락적인 재료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료를 제시하고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더 큰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또 방법은 내러티브 글쓰기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 A로 전반적인 글쓰기 구조는 내러티브 연구자는 형식을 실험하면서 내러티브 연구를 기록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요. 융통성 있고 하나의 과정으로 발전되고 그다음에 3차원 공간 탐구 모델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야기에 대한 연대기 혹은 정보를 임시로 혹은 에피소드별로 정리해 놓기도 하고요. 또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것, 주제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이야기의 순서가 되겠고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대화와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 구조가 이렇다면 삽입된 글쓰기 구조로는 내러티브 글쓰기는 어떤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특정 목소리에 대해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본질을 잘 나타나게 하는 것이며 또 주제, 핵심, 사건 또는 줄거리를 그 삽입된 구조 속에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유와 전환 방법, 또 순회와 역행 방법, 또 여러 내러티브 서술의 줄거리들, 주제와 범주, 또 대화와 대담들이 이런 삽입된 글쓰기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당성이죠. 기준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좋은 내러티브 연구를 만드는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가 일관되도록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연구 시 일관성 평가를 위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로 인생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잘 연결되는가? 두 번째로 이론적인 주장 부분은 연결되고 일관성이 있는가? 세 번째는 주요한 차이와 불일치가 존재하는가? 네 번째는 해석자의 분석적 보고는 설득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문이 꼭 필요한 부분들 중 하나죠. 또한 좋은 내러티브 연구를 위한 방향에 대한 제안도 이 교재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저자는 한 명에서 3명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는가? 저자는 개인이나 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연대기를 개발하는가? 저자는 이야기의 다른 단계나 다른 측면을 연대기를 사용하여 연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가?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화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내러티브를 수행하는지를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영성을 포함하는가? 저자는 반영적인 사고와 글쓰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좋은 내러티브 방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커서 그냥 일단 교재를 이렇게 중점에서 요약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